이번 시간은 제8장 내부 유동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7장에는 외부 유동을 공부를 했죠. 그죠? 7장은 외부 유동을 공부를 했는데, 외부 유동하고 내부 유동의 차이점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7장의 경우는 이래 했죠. 예를 들면 평판이 있는데 평판 위로 유동이 흘러간다. 그죠? 또는 이런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 주위로 유동이 흘러간다. 외부죠. 실린더 기준에서. 그죠? 평판 기준에서 외부다. 근데 내부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채널이 있다. 그죠? 유동이 이렇게 내부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유동을 지금 8장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이프가 있다. 그죠?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 내부로 유동이 흘러들어간다. 그죠? 흘러나오는 이런 형태의 내부에서의 현상을 공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8장은.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유동을 할 때는 이 유동이 예를 들어서 청류냐 난류냐, 이제 예를 들면은 평판인 경우에는 이 리딩 엣지에서 이게 경계층이 발달하죠. 그죠? 경계층이 발달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청류 구간이 존재하다가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 어때요? 임계 영역이, 천위 영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난류 영역이 생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죠. 이런 실린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동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런 경계층이 생겨서 난류 영역이 존재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 유동에서는 유동이 청류냐 혹은 난류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놀즈 수를 가지고 판별을 했죠. 그죠? 판별을 했는데, 내부 유동은 물론 당연히 이것도 이제 경계층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유동이 흘러 들어오면 리딩 엣지에서 이런 경계층이 생기죠. 이렇게. 그죠? 위에처럼, 외부 유동처럼.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유동이 위에도 또 이런 평판이 하나 있으니까 그 평판에서 또 경계층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발달해서 가다 보면 밑에서 생긴 경계층과 위에서 생긴 경계층이 합체가 된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들어오는 속도는 만약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경계층에 도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도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 속도가 어떻게 발달합니까? 이 경계층 가까이에서는 여기서 그려볼까요? 여기는 속도가 0이고 위로 올라가면 속도가 좀 생기고, 요 위에는 자유흐름의 속도를 가지니까 이런 속도를 가지죠. 이런 속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 이런 속도와 같은 속도를 가진다.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어느 시점간에 여기 합체가 되면 이와 같이 포물선 형태를 유지하는 곡선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이 곡선의 모양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 유동에서는 입구 어느 시점, 이게 이 유동이 이렇게 확립되기 전까지 하고 유동이 확립된 이 이후에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이프 플로에서도 같은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부 유동에는 여러분들이 청류, 난류를 판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입구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런 입구 영역이 어디까지냐, 그 이후의 영역을 우리가 fully developed region, 완전 발달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유동에서는 청류, 난류만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 영역과 완전 발달 영역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유체역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체역학의 이런 내부 유동 쪽을 다시 한번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열전달에서 내가 유체역학을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체역학 부분은 그저 옛날에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거 유체역학을 공부한 것을 다시 리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전에 설명한 지금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부 유동의 입구 영역과 완전 발달 영역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죠. 자, 왼편과 같이 이렇게 이제 유동이 흘러 들어온다, 그죠? 바깥의 유동에 이렇게 u라는 속도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이건 속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속도의 크기가. 그런데 이와 같은 파이프를 만난다. 파이프든지 채널, 그죠? 어떤 2차원 뭐 채널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우선 여기서 경계청이 이렇게 발달된다, 그죠? 경계청이 이거는 외부 유동과 똑같죠. 경계청이 이렇게 생긴다. 근데 문제는 경계청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위의 면에서도 또 경계청이 발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경계청이 발달하다가 보면 밑에 면에서 발달한 경계청과 합체가 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경계청의 형상을 가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 분포도 보면은 처음에 이런 속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속도로 유지하고 들어오다가 이 벽면을 만나면 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고 이렇게 포물선으로 발달하고 여기는 아직 벽면에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가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발달하고 한가운데는 아직 벽면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형태로 발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오른쪽처럼 이제 두 경계청이 합쳐져 버리면 이와 같은 포물선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경계청, 이 밑에 경계청과 위의 경계청이 합쳐진 것까지의 길이를 처음부터 요까지 구간을 입구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ydraulic Entry Length라고, 입구 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Hydraulic Entrance Region, 입구 영역, 그죠? 입구 영역. 유체학적으로 입구 영역, 그죠? 입구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이후에는 fully developed region. 이 말은 뭐냐면 완전 완전히 발달했다 이제, 그죠? 영역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요 구간 여기가 x가 만약에 0이라면 x가 여기서 요까지를 우리가 x의 fully developed hydrodynamic 이 뜻입니다. 그죠? fully developed hydrodynamic fully hydrodynamic region. 그러니까 요 이후부터는 fully develop이다. fully develop 완전 발달됐다. fully develop 된다. 요 이후에서부터.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hydrodynamic entrance length 입구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구 길이죠. 여기 있으니까 x니까, 그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유동이 왜 이렇게 이걸 관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지금 열전달 공부해야 되는데 앞에와 같은 이러한 입구 영역과 이렇게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의
열전달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전달 특성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유동에서는, 외부 유동에서는 청류냐 난류냐는 것을 판별하면 됐는데, 내부 유동에서는 청류 난류뿐만 아니라 입구인지 완전히 발달된 영역인지, 입구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직도 계속 이 속도 곡선이 발달하고 있죠. 발달하고 있는데, 이 완전 발달되고 나면은 이런 속도 영역이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역을 완전 발달 영역이다. 그러면 이 영역과 입구 영역과 완전 발달 영역은 유착확인 특성도 다를 뿐더러 열전달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입구 영역인지 아닌지를 풀리 디벨롭 영역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청류 난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레놀즈 수를 가지고 판별하죠. 이와 같은 만약 원관이라면 이거의 단면의 직경이 D다, D 다이아메트다 하면 그러니까 레놀즈 수는 그죠, 뉴분의 로의 UM 평균 속도, 그죠? 이 관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레놀즈 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프 플로우인 경우에는 한 2300까지가 청류죠. 2300까지는 청류 구간이고, 그 다음에 한 만을 넘으면 완전 발달된 난류 영역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뭡니까? 이 2300하고 만 사이가 임계 레놀즈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계 레놀즈 수라고 할 수 있고, 만이 완전히 넘으면 이제 난류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평판이면 이 레놀즈 수가 또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레놀즈 수로 청류냐 난류냐 하는 것을 이제 판별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내부 유동에서는 입구 영역인지 아닌지, 그죠? 입구 영역인지 완전 발달 영역인지를 판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청류에서는 요 아까 x의 fd, h라는 게 입구 길이죠. 입구 길이 요거 보는 거였습니까? 요거, 그죠? 요거 여기서까지 요 길이를 이렇게 표시했죠. 그게 입구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입구 길이가 이 램 여기 뭡니까? 요거는 청류를 나타내는 거죠. 청류. 보통 유착학에서 이제 어떤 길이를 이야기할 때 기준 길이 분의 뭐라고, 이게 이제 보통 직경 대비, 이게 원관인 경우에는 원관이 어디까지가 청류 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청류 길이는 이 직경의 한 직경, 두 직경, 세 직경,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직경의 2배, 3배, 4배 정도가 청류 길이다. 보통 이렇게 직경 대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류인 경우에 직경 대비 길이가 이렇다, 그죠? 그럼 이것도 숫자가 아니죠. 이 뭐죠? 레놀드 수를 구해갖고, 그죠? 레놀드 수를 구해야 하죠. 이걸 구해가지고 그 값 정도가 그때의 x, fdh가 청류에서 입구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난류에서 입구 길이는 이놈이 요 입구 길이가 난류인 경우에는 요거는 난류 터뷸런트랍니다. 터뷸런스, 그죠? 난류인 경우에는 이게 직경 대비 10배에서 한 60배 사이에 입구 길이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보통 xd분의 x가 한 10보다 넘으면 이 값을 기준하죠. 이 값이 넘으면 난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질량 유량과 또 평균 속도, 또 fully develop 조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평균 속도를 이제 생각해 보자. 외부 흐름에서는 우리가 프리스트림의 속도를 이 무한대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판이 이래 있으면은 평판이 있다. 평판이 있으면 어떻게 됐죠? 평판이 있으면 외부에 이렇게 무한대가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 오면 이 무한대, 이 위에는 무한대인데 여기는 속도가 0이죠. 속도가 0이니까 속도 분포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경계층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내부 이동에서는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원관에서는 이게 지금 원관의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관의 단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원관에 유동이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그 원에, 그러니까 그 원의 이 임의의 어떤, 만약에 요게 반경까지가 R0 바깥까지가, 여기서부터 바깥까지 반경이 R0다. 이 직경이 2R0죠, 그죠? 직경이 2R0 되는데 여기 흘러 나가는 질량 유량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속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파이프 플로우가 있는데 파이프에 이렇게 이동이 흘러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속도가 만약에 UM 평균 속도로 하자. 평균 속도면 이게 이렇게 흘러 나간다 이거죠. 나가면 여기에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이 흘러 나가는 질량은, 그죠? 이 평균 속도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밀도 곱하기 이것의 단면적, 그죠? 이것의 단면적. 그래서 단면적을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그래가지고 AC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면적, 그죠? 단면적. 그래서 질량, 이 파이프에 흘러 들어가는 질량 유량을 m도시라 하면 로의 평균 속도 AC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 다음에 요 지금 단면적은 뭡니까? 4분의 파이의 d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 그죠? 그렇다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면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단면으로 보면 돼요. 이 단면. 아시겠습니까? 이 단면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수직으로 UM이 흘러 들어간다. 유체가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깨끗이 하면 이제 그거 일부만 그렸습니다. 일부만, 그죠? 일부만 그려서 보면은 이렇죠. 여기에서 요게 전체 R0인데 여기 중심이고 여기 임의의 어떤 면적, 그래서 R 되는 중심에서부터 R이 0 되는 중심에서부터 임의의 요 어떤 미소 면적,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미소 면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요 도너스 같은 요 전체의 미소 면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을 보자. 그러면 그 양을 미소 질량이라고 하죠. 앞에 D, 그죠? 그러면 이 단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면적은 어디 구하죠? 이렇게 색깔 바꿔볼까요? 단면적은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 하면 단면적 나오겠죠. 그래서 2파이 R dr, 요게 dr이니까 요게 dr이란 말이야. dr이니까 요 길이, 원주 길이의 요 두께 하면
내 지금 점으로 표시하는 이 영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러니까 뭡니까 면적이죠. 이 면적인데 거기다가 u 속도 1위로 흘러들어가는 속도가 u고 밀도를 곱해주면은 미소 질량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테그럴 하면 로 u에 DAC인데 로 u에 2πRL 요거 하면 요게 이제 전체적인 질량이다. 그죠? 그 질량은 우리가 평균 속도로 구한 그러니까 평균 속도로 구한 이 식과 어떻습니까? 요 식과 조금 전에 이와 같이 계산해서 구한 요 식은 뭡니까? 같은 식이죠. 같게 둘 수 있다. 그죠? 같게 두면은 밑에 이제 여기서 UM을 요게 평균 속도니까 UM을 구해 보면은 로의 AC 분의 요 위에 요거 그죠? 위에 요걸 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도 레이놀즈 수는 또 어떻습니까? 뮤 분의 UM의 T인데 요 뭡니까? A 이게 UM은 뭡니까? UM은 위에서 그죠? 로 AC분의 M 돛이죠. 로 AC분의 M 돛. 그 다음에 요 AC는 뭡니까? AC는 4분의 파이 D 제곱해서 레놀드 수는 질량과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속도 분포가 보자. fully develop 영역에서의 속도 분포를 보자. fully develop 영역이란 것은 학교에도 이제 관내에서 이렇게 그리면 자 이런 파이프의 어떤 벽면이 있다. 벽면이 있는데 유동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경계층이 생기죠. 위에도 경계층이 생겨서 만난다. 여기까지가 입구 영역이고 여기가 fully develop 영역이다. 그러면 fully develop 영역은 어땠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속도 이렇게 여기가 팽팽하게 중간에 팽팽하게 나오죠. 나오던 것이 이 입구 영역을 지나면 완전히 어떻습니까? 포물선 분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속도가 그죠? 그래서 그 속도 분포가 이겁니다. 그죠? 속도 분포.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금 이 방향이 여기서 이리 가는 걸 우리 X를 했잖아요. 여기 흘러 들어오는 게 U로 했지. 그러면 이 영역에서 볼까요? fully develop 영역에서는 속도의 변화율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가운데 속도가 제일 빠르겠죠. 이 속도는 이 속도의 크기는 이 속도 크기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왜냐하면 이 형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 형상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기대로 똑같죠. 그죠?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U가 이 방향이 뭡니까? X 방향의 변화율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 라운드 U가 라운드 X 방향의 속도가 X 방향으로 속도가 이렇게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죠. 그래서 이게 fully develop 조건이라. 완전 발달 조건이라고. 완전 발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유체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0이다. 그 다음에 V가 0이다. V는 당연히 0이죠. 이 방향의 속도가 없다는 거죠. 그죠? 위의 방향, 이 방향의 속도가 없죠. 오로지 X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그러니까 속도는 오로지 R 방향은 없고, 왜냐하면 R 방향이 뭡니까? 이 방향이 R 방향이죠. X 방향은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이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라고 생각했는데, 오로지 R 방향만의 함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동의 이제 어떤 임의의 영역, 그죠? 임의의 영역은 뭡니까? 뭐 이런 임의의 영역을 하나 생각해서 여기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량식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왼편에 만약에 압력이 P가 작용하면 dx만한 거리에서는 이만큼 변화가 있다. y 방향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x 방향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전단력도 이래 있다면 또 윗면에는 또 그만한 거리에 변화된 양의 전단력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방향의 속도, 임의의 속도, 그죠? R 방향의 R의 함수, 오로지 R의 함수죠. 이게 R이죠. X 방향은 똑같단 말이죠. X 방향은 이런 형상이 똑같기 때문에 오로지 R의 함수다. 그래서 그거를 위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구해보면 8의 13씩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는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8의 13씩 그죠? 있죠. 8의 14씩 있습니다. 또 8의 15식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보고 정렬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설명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숙제 10에서 이것을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열적인 고찰을 해보자. 위에는 이제 속도 경계층을 이야기했죠. 속도 경계층을 가지고 우리가 입구 영역이다, 완전 발달 영역이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온도 경계층을 가지고 완전 발달 영역을 생각해 보자. 물론 이것은 속도 경계층의 발달 영역과 온도 경계층의 발달 영역의 위치는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온도 곡선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죠. 자, 속도 경계층처럼 이제 이게 온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는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TS가 뭡니까? TS는 여기 표면의 온도를 TS surface temperature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 이 안쪽의 온도, 지금 표면의 온도가 더 크다 이래 돼 있죠. TS가 안의 온도보다 더 크다. 그러면 열은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이 표면이 뜨겁고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간단 말이죠. Q가, 그죠? 그렇죠. 이 표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TS가 표면의 온도가 80도다.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이 T, 예를 들면 무한대로 할까요? 이놈이 한 20도다. 차가운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온도가 한 30도 이 정도 안 되겠어요. 30도, 그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럼 계속 열은 이렇게 공급이 되죠. 계속 열이 공급된다. 그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려보면 이 외부는 이렇게 이 온도 곡선은 이거는 80도로 보고, 여전히 흘러드는 거는 만약 20도로 보자. 그러면 여기 표면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높다가 아직까지 이 경계층이 합체되지 않은 영역은 원래 온도하고 똑같겠죠. 이래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온도 경계층이 합쳐지면은 요 이전까지가 열적인 입구 영역, 서멀 입구 영역. 그러니까 이 이후에 fully develop죠. fully develop x가 이제 어떤 x냐면 요 위치가 fully develop이다. 요 t는 thermally 열적으로 열적으로 완전 발달된 구간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이따가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아까 이래 돼 갖고 여기는 이렇게 만약에 플랫하고 이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속도의 경우에는 이 포물선이 생기면 이 포물선 형태가 똑같았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포물선의 모양이 같다. 그게 완전 발달의 조건이죠. 왜냐하면 라운드 U의 라운드 X가 0이다 하는 게 속도 경계층이었다. 온도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파이프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파이프가 여기 있는데 이거 별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해가 좀 쉬우려나? 파이프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길게 가요.
여기 20도에 공기가 들어온다 또는 물이 들어온다. 근데 파이프 온도가 80도라.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무한히 길다 하자. 무한히 길면 결국은 여기 나올 때 온도가 얼마겠어요? 80도지. 왜? 파이프에서부터 안쪽으로 열이 계속 끝까지 전달되잖아요. 계속 열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80도 이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포물선의 형태가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서 저 끝으로 가면 포물선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으로 처음에는 뭐 이 밖이 높고 이래 형상을 갖다가 나중에는 여기 벽면의 온도는 안의 온도는 똑같아져 버리겠죠. 계속 이 형상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현상을 갖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 경계청에서처럼 무엇을 알 수가 없냐면 이러한 완전 발달 조건이 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가 이 입구 영역이라 하자. 입구 영역이라 하면 그 입구 영역의 길이는 정류인 경우에 이렇게 나타내고 난류인 경우에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평균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로 열이니까 에너지로 관찰해야 되겠죠. 에너지는 평균 온도가 있다면 이 흘러가는 온도, 이 유동의 평균 온도가 TM이다 하면 거기다 비열 곱하고 질량 곱하면 전체 에너지율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어떤 면적에 여기서부터 여기 중점에서부터 어떤 미소 면적, 요 미소 면적이 DAC를 하자. 그러면 요 DAC로 흘러나가는 에너지는 그죠? 요 로U에다가 AC를 곱하면 뭡니까? 질량이죠, 그죠? 질량, 단위 시간대 흘러나가는 질량, 요 m도스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BRT를 곱해주는 전체적으로 여기서까지 적분하면,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에 적분하면 이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죠. 그래서 평균 온도 여기 평균 온도 TM을 구하면 TM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26식과 같이 계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전달은 이제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런 파이프에서 안쪽으로 QS가 생기면 온도 차이죠. 여기 온도가 TS고 여기 온도가 이 안의 온도가 TM이다. 그러면 그 온도 차이에서 열전달률 해서 열전달량을 구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완전 발달 조건은 유체가의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되지만 지금 열전달의 경우는 파이프가 있으면 X 방향의 온도가 자꾸 커져요. 이렇게 그죠? 그 X 방향의 온도가 0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꾸 변해. 그리고 평균 온도도 변해. 그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완전 발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완전 발달된 영역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럼 뭐냐? 이거를 이제 무차원 온도를 도입해서 X의 무관한 값을 찾아보자.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이 식입니다. 이 식이 결국은 열적인 완전 발달 조건입니다. 그래서 참고문에 있는데 뭐냐면 표면 온도 대비 평균 온도의 차이 분의 표면 온도와 임의 온도를 X방향으로 미분하면 0이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열적인 완전 발달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요걸 좀 할까? 요거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요거만 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면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Q가 이 히트 플럭스로 오는 방법이 있고 표면을 우리가 TS로 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옛날에 1장에서 우리가 1장인가요? 거기서 공부할 때 딜리레이 컨디션과 노이만 컨디션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 균일한 연료속을 주는 것은 외벽에 예를 들어서 니크롬슨이나 이런 걸 감아서 열이 공급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정 온도를 주는 방법은 여기 온도 예를 들면 이 주위에 물을 공급시켜서 이 주위를 만약에 끓는 물을 넣었다. 끓는 물을 넣으면 온도가 100도죠. 그죠? 100도. 그렇게 상변화를 만들어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표면 온도를 갖게 하는 방법, 일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표면의 연료속. 이것은 표면이 만약에 연료속이 이렇다면 요놈은 만약 열 전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K에 뭐 dT분의 dx 그러니까 요거 그죠? 어떤 온도의 기울기 값으로 주는 방법이죠. 연료속은 이건 온도 값으로 주는 방법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은 조금 더 해도 되긴 하겠는데 그 다음 양이 좀 많습니다. 다음 양이 많아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